뭐지? 왜 엄마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야? 100억 재벌가의 서재 정리를 하다 우연히 펼쳐본 가족 사진첩 한 권.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첩 한가운데서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얼굴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재벌가의 가족 사진첩에 내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냥 운전기사로 이 집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한 남자의 인생을 뒤집고 수십 년간 숨겨졌던 재벌가의 비밀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보시면 모두 알게 됩니다. 이른 오전 자산백조로 불리는 재벌가 저택 앞 도로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철문은 무겁게 닫혀 있었으며 정문 옆 경비초소에서는 무전기 소리가 짧게 끊어져 울렸어요. 김성호는 검은 정장 깃을 한번 쓸어내리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조여맸습니다. 구두 앞 코를 맞춰 딛는 순간 그는 이곳이 사람이 머무는 집이 아니라 권력이 숨쉬는 성이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성호는 차량 앞에서 한 번, 차체 옆에서 한 번, 마지막으로 보닛 앞에서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첫 출근 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는 손수건으로 문 손잡이를 닫고 트렁크를 열어 우산과 담요, 물병을 위치에 맞춰 넣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기사님, 여기서 멈추세요. 신원 확인 먼저입니다. 성호는 서둘러 신분증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경비원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신분증을 훑더니 무전기로 짧게 말합니다. 전속 기사 도착. 확인 요청. 성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규정은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촬영이나 불필요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경비원은 툭 던지듯 말했어요. 말로는 다들 그렇게 하죠. 여기선 실수 한 번이면 끝입니다.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서자 저택 안쪽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 분명한 위계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 둘이 성우를 보자마자 눈길을 주고받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새 기사래. 임시라던데? 임시든 뭐든 운전만 하는 분이지. 성우는 들은 척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자존심이 아니라 돈이었고 돈이 필요한 사정은 남에게 설명한다고 이해받을 일이 아니었죠.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는 독촉 문자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그를 이 저택 앞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차고 쪽으로 이동하던 중 비서실 직원이 서류철을 아는 채 성우 앞을 가로막습니다. 김 기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직원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종이를 넘기며 말했어요. 차량은 정문에 대기. 이동은 비서실 지시에 따르고 동선은 절대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성우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예,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집사가 코웃음을 치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기사들도 설명을 좋아하더군요. 성우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필요한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고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에게 배정된 차를 확인하고 마치 매일 해오던 일처럼 차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느낌이 계속 따라왔어요. 수행비서 장태수가 팔짱을 낀 채 가까이 다가옵니다. 기사님, 첫날이죠? 예. 장태수는 웃는 듯하지만 웃지 않는 얼굴로 말했어요. 여긴 대표님 컨디션이 전부입니다.
괜히 튀는 행동하면 오래 못 버텨요. 성우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낮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저택 내부 괜히 발 들이지 마세요. 서재는 특히요. 성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예, 업무 범위만 하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 최은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걸음이 빠르고 말이 짧았습니다. 김성우 기사님. 성우는 즉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실장님. 최은정은 서류를 펼치지도 않은 채 일정부터 말했습니다. 오전 병원, 이후 본사, 오후 외부 미팅. 대표님 말기 투병 중이십니다. 차 안에서 말 거는 이렇게 하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이동 중 온도나 음악은. 최은정은 눈을 한 번 들어 성우를 쏘듯 바라봅니다. 질문도 최소로. 필요하면 제가 말합니다. 성우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관 쪽에서 기척이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진우 대표가 천천히 내려오자 공기는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대표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본능처럼 앞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대표는 대답 없이 성우를 스쳐 지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장태수가 낮게 속삭였어요. 기사님, 천천히 오세요 같은 말도 하지 마세요. 대표님 자존심 상하십니다. 성우는 숨을 삼키듯 짧게 답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장태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긴 안전보다 체면이 먼저입니다. 성우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대표는 창밖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고 차 안에 놓인 침묵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속도를 부드럽게 올리며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을 지나는 순간 경비원이 무전기로 말했어요. 차량 출발. 목적지 병원. 성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핸들을 잡은 손에 더 힘이 들어갔죠. 차가 큰 도로로 올라서자 뒷좌석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룸미러를 통해 대표의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문 조금 여실까요? 대표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예. 짧은 대화였지만 성우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 단어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모욕을 들어도 버틸 것이라고. 돈이 필요했고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심 위로 서재는 특히라는 장태수의 경고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아는 사람처럼요. 오후가 되자 저택 안의 공기는 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병원과 본사를 오가던 일정이 끝나고 박진우 대표는 서재에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김성우는 차고에서 대기하다가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김 기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전화를 건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는 짧고 딱딱했어요. 성우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성우는 자연스럽게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예의이자 생존이었죠. 복도를 지나던 중 청소 직원 2명이 마주오다가 성우를 보자 속삭였습니다. 기사님이 왜 이쪽으로 가? 비서실에서 불렀대. 서재 쪽 아니야? 성우는 그 말들을 들은 척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서재라는 단어가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서재 문 앞에 도착하자 비서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표님 쉬시는 동안 간단히 정리만 해주세요. 먼지 좀 닦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 정리 정도로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에서 오래 있지는 않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업무만 하겠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묵직한 나무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커튼은 반쯤 내려져 있었고 햇빛은 책장 사이로만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장갑을 끼고 테이블 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액자 하나를 들어 올리자 먼지가 흩날렸고 그 안의 사진들은 모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격식을 차린 얼굴, 웃지 않는 표정, 권력을 증명하듯 정렬된 가족들.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에서도 숨이 막히는 집이네. 선반 아래쪽을 정리하던 중 다른 책들과 달리 유독 두꺼운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죽 표지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제목은 없었어요. 성우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이건 사진첩인가? 그는 문 쪽을 한번 흘끗 본 뒤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정리 대상이면 괜찮겠지. 낮게 혼잣말을 하며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 박진우 대표와 부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별다른 감정 없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장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새어나왔어요. 사진 속 여인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조금 굳은 표정, 그러나 분명히 기억 속 얼굴이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와 눈을 부릅뜹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사진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그러나 다시 마주한 얼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분명히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성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진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왜 여기에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 힘들게 일하던 뒷모습, 끝내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났던 순간까지. 그런데 그 얼굴이 이 재벌가의 가족사진첩 한가운데 끼워져 있다니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성우는 화들짝 놀라 사진첩을 덮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움직였다가 멈췄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에서 정리 중이죠? 성우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죠? 금방 끝납니다. 문 밖의 기척은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사진첩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닦고 액자를 다시 정렬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굳게 다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한 뒤 한 발 물러서며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 집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재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의 밝은 조명이 오히려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성우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리 끝났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성우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사진 한 장이 이 집과 자신의 인생을 엮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이 저택에서의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사진첩 속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조용히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어제보다 더 일찍 깨어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인데 차고 쪽에서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어요. 김성우는 늘 하던 대로 차량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주변 공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동선을 피하는 듯했고 또 누군가는 일부러 그의 곁을 맴돌며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죠. 성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보닛을 닫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그때 수행비서 장태수가 다가옵니다. 팔짱을 낀 채 서서 성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김 기사님, 어제 서재 정리하셨다면서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장태수는 피식 웃습니다. 정리만요? 업무 범위 안에서만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장태수는 말끝을 느리며 한 발 더 다가옵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받다간 기사님만 곤란해지거든요.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차량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합니다. 그때 장태수가 낮게 덧붙였어요. 여긴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특히 가족 얘기는 더더욱요. 성우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장태수를 바라봅니다. 대표님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장태수는 잠시 성우의 얼굴을 살피더니 의미심장하게 웃고는 돌아섭니다. 그 말 꼭 지키세요. 차량이 정문 앞으로 이동하자 비서실장 최은정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말합니다. 김 기사님. 예, 실장님. 오늘부터 동선 보고 더 자주 하세요. 성우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예. 최은정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컨디션이 예민합니다. 괜한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마세요. 업무 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최은정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 말 믿어도 되겠죠? 그때 현관 쪽에서 소란이 일며 박진우 대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걸음도 느렸어요. 성우는 곧바로 앞으로 나가 문을 엽니다. 대표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대표는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차에 오릅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분명히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차 안이 조용해지자 성우는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대표는 창밖을 본 채 낮게 말합니다. 어제 서재 정리는 누가 했나? 순간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비서실 지시로 제가 했습니다. 대표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묻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나? 성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리만 했습니다. 대표의 입가가 아주 살짝 떨립니다. 그래, 그렇겠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대표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말았고 성우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대표는 차에서 내리며 성우에게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수고했네. 그 한마디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깊게 숙입니다. 예, 대표님. 대표가 안으로 들어가자 비서실 직원 둘이 성우 옆을 지나며 속삭입니다. 대표님이 기사한테 말도 걸었다며? 괜히 눈에 띄네. 요즘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성우는 그 말들을 들은 척하지 않고 운전석에 다시 앉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뒤에도 시선은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군가는 과하게 예의를 차렸습니다. 성우는 차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진첩 한 장이 들킨 것도 아닌데 집안 전체가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챈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고 그 얼굴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저택에서 더 이상 그냥 기사로 남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요. 늦은 오후 병원으로 향하는 차량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도로가 이어졌고 신호에 걸릴 때마다 차는 천천히 멈췄다 움직였어요. 김성우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운전이었지만 어제부터 이어진 시선과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뒷좌석의 박진우 대표는 창밖을 바라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일정하게 들렸고 가끔씩 손수건으로 입가를 눌러 기침을 참는 모습이 룸미러에 비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표가 낮게 입을 엽니다. 김 기사. 성우는 바로 답했습니다. 예, 대표님. 대표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서재 정리했다고 했지. 예. 오래 걸리던가. 성우는 한 박자 늦춰 답했습니다. 지시받은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대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군. 차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성우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 흔들림을 줄였고 대표는 고개를 창문 쪽으로 더 돌렸습니다. 그러다 대표가 다시 묻습니다. 사진첩은 그대로 있었나? 그 질문에 성우의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예,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괜한 걸 물었군.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급박하게 바뀝니다. 의료진과 비서실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비서실장 최은정이 성우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차는 지하에 대세요. 대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가 휠체어로 이동하는 순간 성우는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부축합니다. 대표의 손이 성우의 소매를 잠깐 잡았다 놓였고 그 짧은 접촉에 둘 다 말을 잃습니다. 대표는 휠체어에 앉은 채 성우를 올려다보며 낮게 말합니다. 김 기사 잠깐. 성우는 몸을 낮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말을 고릅니다. 자네 고향이 어디였지? 경기 북쪽입니다. 부모님은? 성우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대표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버지는?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대표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최은정이 다가와 말을 끊듯 말합니다. 대표님, 진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우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 성우는 바로 답했습니다. 예. 대표가 진료실로 들어간 뒤 성우는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차를 세운 뒤에도 한동안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눈빛은 피로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립니다. 괜히 본 걸까?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성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기사님, 대표님 요청입니다. 말씀하세요. 진료 끝나면 바로 서재로 가십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입니다. 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 대기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대표는 진료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차가 병원을 벗어나자 대표가 낮게 말합니다. 자네, 오늘 밤 시간 되나?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재로 오게. 할 말이 있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어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꺼내기 직전의 침묵처럼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성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사진첩 속 과거가 더 이상 흔들림으로만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 저택의 조명이 하나둘 줄어들 무렵 김성호는 서재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낮에 비서실장이 전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늘 밤 서재로 오게. 그는 노크를 하기 전 잠시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이 문을 열면 어제 본 사진이 더 이상 우연으로 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성우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박진우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고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재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그 두꺼운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사진첩의 가죽 표지가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대표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 발 물러서 허리를 숙입니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는 고개를 들며 성우를 오래 바라봅니다. 앉게. 성우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사진첩이 마치 경계선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표가 사진첩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이걸 봤겠지. 성우는 시선을 내린 채 답했습니다. 정리 중에 보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중간쯤입니다. 대표는 짧게 웃었습니다. 중간이면 충분히 봤군. 대표는 사진첩을 펼쳐 몇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성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진에서 손을 멈췄어요. 이 여인 말이네. 성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대표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확실한가? 어릴 때부터 저 혼자 키우셨습니다.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이네. 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지. 사업은 실패했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네.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났지. 어머니가요. 그래. 돈도 조건도 없이 도와줬네. 다만 한 가지 말만 했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표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성우의 숨이 가빠집니다. 그럼 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대표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만 들었지. 그 뒤로 연락이 끊겼네. 찾아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대표의 손이 사진첩 위에서 멈춥니다. 찾았지. 그런데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네. 가진 것도 지킬 힘도 없었어. 성우는 참았던 말을 내뱉듯 묻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겁니까? 대표는 시선을 들어 성우를 똑바로 봅니다.
그래서 도망쳤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대표의 얼굴은 늙어 보였고 성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성우가 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대표는 낮게 웃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사람이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왜 지금입니까? 대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그 말에 성우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대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확신은 아직 없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쳐.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는 사진첩을 덮으며 결론처럼 말합니다. 확인해야겠네. 무엇을요? 피를. 성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집니다. 원하시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지. 그 결과가 지금의 질서를 흔들어도요? 대표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사라지게 합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비서실장 최은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립니다. 대표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대표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알고 있네. 그리고 성우를 향해 덧붙입니다. 김 기사, 이 일은 아직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세.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자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걸세. 성우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답합니다. 어제부터 그랬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성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진첩 속 어머니의 얼굴, 대표의 고백, 그리고 피를 확인하자는 말.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어요. 이 밤이 지나면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성우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우는 저택을 나와 자신이 사는 오래된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좁은 거실에는 낮 동안 쌓아둔 침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구두를 벗어 가지런히 놓고 한동안 서서 숨을 고릅니다. 서재에서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피를 확인하자. 대표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성우는 장롱 아래를 열어 오래된 종이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위에 손을 얹자 먼지가 묻어나왔고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와서 왜? 뚜껑을 열자 낡은 수첩과 바랜 사진들 사이로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성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목이 잠깁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마 내가 없을 때겠지. 성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편지에는 재벌가 저택의 주소와 박진우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너도. 성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숨을 내쉽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만? 편지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침묵을 선택했던 거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성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김 기사님. 최은정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대표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이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우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묻습니다. 지금 누가 계십니까?
공식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 말에 성호의 손이 굳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오가고 수행비서 장태수가 통화를 하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성우가 도착하자 장태수가 놀란 듯 말합니다. 김 기사님? 여긴 왜? 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대표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술 얘기가 나옵니다. 장태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대요. 성우는 대기실을 둘러봅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눈을 피했고 최은정은 멀찍이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다가와 묻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성우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답했어요. 확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책임질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때 최은정이 다가와 성우를 붙잡듯 말합니다. 김 기사님, 이건 선을 넘는 일입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봅니다. 대표님 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물러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최은정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자 의료진은 성우에게 서류를 내밉니다. 응급 상황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합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하셨죠.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끝나자 장태수가 숨을 삼키듯 말합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성우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대표가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 순간 대표의 손이 침대 밖으로 나와 성우의 소매를 잡습니다. 김 기사. 성우는 몸을 낮춰 말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이 켜집니다. 대기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우는 벽에 기대섭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꼭 붙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도망 안 갈게. 선택의 기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를 마주하는 일뿐이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붉은 수술 중 표시등이 켜진 채로 시간이 흐르자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김성우는 벽에 기대선 채 두 손을 깍지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명했던 서류의 감촉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죠. 비서실장 최은정은 창가 쪽에서 전화를 끊었다 붙였다를 반복했고 수행비서 장태수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차례 되풀이합니다. 장태수가 결국 성우 쪽으로 다가옵니다. 김 기사님 아니 김 선생님. 호칭을 고치며 머뭇거리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는 시선을 수술실 문에서 떼지 않은 채 답합니다. 예, 아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있어야 하니까요. 최은정이 대화를 듣고 다가옵니다. 그녀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김 기사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압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집안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합니다. 이미 뒤집히고 있지 않습니까? 최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합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성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수술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중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태수가 급히 묻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의료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이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의료진에게로 쏠립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최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진우 환자와 김성호 씨는 친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대기실이 정적에 잠깁니다. 장태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성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말 대표님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최은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럴 수가.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기쁨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제야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덧붙입니다. 수술은 계속 진행합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십시오.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료진이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자 장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기만이 성우 씨. 성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지금은 살아나시길 기다릴 뿐입니다. 최은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대표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성우는 수술실 문을 바라본 채 낮게 말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위의 불빛이 깜빡이다가 꺼집니다. 의료진이 다시 나와 말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에 대기실 곳곳에서 안도의 숨이 터져 나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로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실의 불은 은은하게 낮춰져 있었고 새벽 공기는 병실 안까지 스며들어 조용히 식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대표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고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김성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수술 성공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안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죠. 그는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대표의 얼굴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잠시 후 대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성우는 본능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대표님? 대표의 눈이 천천히 열리고 초점 없는 시선이 천장을 헤매다 성우를 향해 멈춥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대표가 낮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엽니다. 김 기사. 성우는 반사적으로 대답하려다 스스로를 다잡고 말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대표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아직 있나? 어디 안 갑니다. 대표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성우의 얼굴을 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의 위험도 계산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래 헤매다 겨우 도착한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결과는 들었겠지.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대표는 작게 웃으려다 기침을 합니다. 성우가 서둘러 물을 조금 적신 거즈를 건네자 대표는 고개로 고맙다는 뜻을 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표가 다시 말을 꺼냅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은 자세를 바로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빨리 돌아보는 순간이라고요. 대표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 사람답네. 원망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담한 건가?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담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배운 대로 하려는 겁니다. 대표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립니다. 힘이 부족해 공중에서 잠시 흔들리자 성우가 손을 내밀어 받쳐줍니다. 대표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어요. 처음이네. 대표가 낮게 말합니다. 뭐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손을 잡고 있는 게. 성우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대표의 입술이 떨립니다. 아들이란 말을 해도 되겠나? 성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르시는 건 자유입니다.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합니다. 성우야. 그 한마디에 성우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예.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대표는 손을 든 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만 남기게. 최은정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은 다시 조용히 닫힙니다. 대표는 성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면 자네 자리부터 바꾸라는 말이 나올 걸세. 성우는 담담히 답합니다. 저는 자리에 욕심 없습니다. 그래서 더 대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릅니다. 그래서 더 아들이구나. 성우는 고개를 들어 대표를 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게 기사든 아니든. 아침이 밝아오자 병실 창으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대표는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성우는 그 곁을 지키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조금 뒤 대표가 눈을 뜨며 낮게 말합니다. 오늘도 같이 가줄 수 있겠나? 성우는 미소를 아주 작게 지으며 답합니다.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숨이 이어졌어요. 그날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우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습니다. 백미러로 본 뒷좌석의 대표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처음 보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대표는 눈을 감은 채 답합니다. 그래 아들. 차가 저택을 벗어나 천천히 도로로 나아갑니다. 늦게 만난 부자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감이 아니었고 이제 막 시작된 시간의 약속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